둔촌주공 잔금 치르는데 필요한 돈은 8조. 근데 마련된 돈은 한 1조 가량밖에 안 된답니다. 대략 한 7조 가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데, 둔촌주공에 올인해버리면 다른 이제 부동산 이제 단지들이 잔금 대출이 문제가 되는 거고, 둔촌주공 또 놔버리면 또 그로 인한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입주 대란이 또 벌어지는 거고, 어느 쪽이 되었건 간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이미 예견된 것 같습니다. 뭐 거의 폰지 사기처럼 다른 누군가가 후에 이제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제는 그게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더욱더 이제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려나 봅니다. 이미 지금 부동산 연끌 거지니 갭 거지니 온갖 이렇게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차고 넘칩니다. 너네들에게 누가 그렇게 대출을 왕창 하라고 얘기했냐 라고 말하며 엄청 조롱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이제 물을 뜯으려고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다고 하죠. 애시당초 그들이 무리한 빚을 지고 큰 부자가 되려고 욕심부렸던 탓에 아무리 그렇게 그들에게 욕을 해도 제대로 된 항변하기가 어렵죠. 자기 돈 1억 가지고 이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은 나중에 이 세입자 받아가지고 이제 잔금 치르고, 집값은 뭐 10억짜리가 15, 18억 돼서 5억, 8억 남기는 그런 이제 욕심, 그런 이제 시나리오로 무리하게 이제 집을 이제 매수했던 겁니다. 그렇게 세 채 다 채 7채 사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가진 거죠. 이게 예전에 이제 10년 전에도 하우스포 사태라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이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해서 이제 망가졌던 거죠. 앞으로 이제 좀 더 우려하고 이제 염려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뭔가를 했어야지,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욕심을 부렸던 탓을 이제 누구에게 떠넘기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넘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감당 못할 저 무리한 짓거리들이 이제 많은 이제 충격을 부른 겁니다. 앞으로 좀 더 두고 보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코 녹록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꽤 이제 힘겨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떡할 겁니까? 이제 왕창 뒤집어지고 왕창 어려워지고 이제 아비규환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이제 봐야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면 그로 인한 충격이 이제 우리 사회 전반으로도 퍼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것들은 이제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잘 궁리하고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살아가는 현실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쉽고 너무 수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뒤집어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무리한 일들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감당하고 감수하고 또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본지 사기 같은 이 짓거리들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나중에 또 시간을 또 두고 또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이제 무리하게 부동산을 산 이들이 온갖 이렇게 욕을 다 먹고 있지만, 나중에 또 좀 지나면 또 갭 투자하라고 연끌하라고 또 부추기는 선동하는 이들이 또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리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문서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래도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소화하지 못할 무리한 이 부동산은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신의 분수에 맞게끔 움직이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네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봐야죠. 감당 못할 이 어려운 상황을 너무 쉽게,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 이들이 앞으로 대거 몰락한다라는 겁니다. 이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한 4년가량은
이 트럼프 2기 미국 정부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 고환율에 곡물가에 이 저성장에 되게 어려운 상황들을 맞게 될 것 같은데요. 각자 도생해야 되고 꼭 필요한 거 말고는 군더더기를 다 걷어내야 되는 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 지금인데 어떻게 되려나, 어떻게 살아낼 수 있으려나 라는 걱정들이 많이 듭니다.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대비하겠다라는 그런 각오, 그런 마음가짐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엄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힘든 일을 겪게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죠.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죠. 어떻게든 현금 확보하려고 하고 현금 쥐고 있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함부로 뭔가를 결정하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꽤나 힘겹고 꽤나 녹록지 않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따지고 잘 알아보고 잘 대비 대응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네 상황은 꽤나 지금 어렵다라는 거, 심상치 않다라는 거 명심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뭔가를 쉽게 결정하고 쉽게 움직여서 크게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그냥 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꽤 무섭고 꽤 험악하고 꽤 심상치 않은 상황들이 지금입니다. 그런데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차고 넘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은 사실상 가짜이고 사기꾼이고 쓰레기들입니다.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유혹시켜서 잡아먹기 위한 수작질을 하는 악마들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험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고 세상 돈 무서운 줄 알고 천천히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잘 대응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또 살아가고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또 그 시행착오를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대비 대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걸,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위기상 그 어려움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정신무장시키고 우리 자신을 좀 더 대비된 상태로 갖춰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이 험한 시대를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